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는데 이전보다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깨달은 상황임은 물론 집값이 잡힐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현상 유지가 아니라 원상복귀가 목적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두세 배 폭등하기 이전의 수준인 2013년 시세 또는 2017년 수준까지 집값을 하락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집값을 떨어뜨리면 경제가 문제가 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여놓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부와 무주택자들을 비판하고 실실 비꼬았는데 스스로 피박을 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했으면 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피로감으로 일제히 하락하였고 달러는 하락, 금과 은은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원상복귀 선언.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난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원상복귀라는 말이 반토막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점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요 정말 반토막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난리 난다고 안 그래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만 망하는 거죠. 산 사람만.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5, 6년 만에 집값이 두 더블, 세 더블 뛰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품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안 망했잖아요. 똑같아요. 2, 3, 4년 동안 집값을 계속 끌어내리면요 개인만 피박살 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원상복귀 핵폭탄선은 정말 귀신이 이렇게 튀어나올 듯한 그러한 글자죠.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현황 점검. 먼저 대통령 선언 그 내용을 분석하기 앞서서 현재 상황이 어떻냐. 강남 재건축 지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하락 중입니다. 서울 재건축도 하락 중이고 하락폭 확대. 15억 이상 아파트 지금 하락 중입니다. 하락폭 확대. 즉 부동산을 이끄는 고가 아파트 그리고 강남 재건축, 자 이렇게 블루칩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 엮여가지고 추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른쪽 볼까요? 서울 아파트는 지금 상승 중이긴 한데 거의 강보합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합이라 이 말이에요. 경기도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보다는 상승폭이 지금 그래도 더 높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축소되는 모양새고요. 15억 이하 아파트, 자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또는 설 이후에는 완전히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심각하죠.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9.13 대책보다 2배 내지 3배나 속도가 좀 빠른 겁니다. 강남 4구 15억 초과 집값 변동률 재건축 시세. 여기 이제 빨간 걸 보자고요. 이게 15억 초과입니다. 이게 0이에요. 자, 제일 높았다가 0.49까지 갔던 게 단 2주 만에 마이너스 0.08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강남권, 강남 4구도 거의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어떤 그런 위기에 놓여 있네요. 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의 쐐기 발언으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재건축은 당연히 마이너스고 서울 재건축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재건축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뉴타운이나 또는 재개발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일반 아파트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답변 핵심 내용.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장문으로 했던 말을 쫙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한 페이지로. 자, 보자고요.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 안정화 의지 확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자,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다. 이 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두 번째, 일부 지역 가격 급등, 이건 유지보다 원상 회복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세 번째, 9억 이하 풍선효과 보완책 강구. 즉, 이 말은 15억 이하 대출 금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억 이상 대출 아예 안 되잖아요. 이게 뭐 9억 이상 아예 안 되게 한다든가, 또는 뭐 9억 이하 지금 대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대출량을 더 줄인다든가, 규제지역 같은 경우 또는 조정지역 같은 경우, 또는 그 외에도 전세대출을 아예 폐지한다든가 무주택을 제외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키가 많습니다. 네 번째, 매매 수요 전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집 누가 상투장에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세값이 상승하니까 대책 마련,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접 대통령이 전세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이 과잉이다. 그래요. 전 세계 지금 양적 완화도 있고 돈이 남아 돌아요. 저금리 기조도 지금 팽배하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자, 이래서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는 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면 잡힐 때까지, 이것도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잡힐 때까지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추진하겠다. 자, 한자도 안 틀렸어요. 강력한 대책 끝없이 잡힐 때까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강화.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양도세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다주택자들. 취득세 인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만큼은 서민 주거 보유에 확실히 잡겠다. 그래서 언론도 좀 도와달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집값 거품을 조장하지 말고 서민들의 집값 안정, 대열에 동참해라.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이게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임을 지금 예방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면 부동산 이번에 대책 발언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고, 뭐 이게 부동산 대책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큰 그림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발언도 했어요. 이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의지, 원상복귀, 처음으로 하락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상당히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뭐 그게 정상 아니나요? 자, 먼저 대통령 부동산 긍정적인 측면, 대통령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어요. 얼마 전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이 목표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많이 오른 곳들은 원상복귀를 목표로 한다. 이게 중요해요. 많이 오른 곳들 어디예요? 거의 서울 다예요. 서울 다. 그리고 1기, 2기 신도시, 뭐 분당, 광교, 판교, 뭐 평촌, 위례, 미사, 이런 데 아닙니까? 이런 데 원상복귀 목표로 설정을 하겠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20억짜리가 10억 된다 이 말이에요. 뭐 10억도 더 밑으로 떨어져야죠. 빅산 아파트는 3배째 쓰니까. 그리고 지금 17, 8, 9억짜리들 뭐 6, 7, 8억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라면. 꼭 그 정도 시세가 아니래도 2017년 시세만 떨어뜨려도 충격은 클 거예요. 자,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 강조. 아직 대통령 기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대통령 부동산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어떤 면이냐? 우리보다 크게 오른 나라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 물론 몇 나라 있을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뛰었어요, 집값. 자, 다른 나라는요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데다가 이 부동산 114라든가 또는 닥터아파트 또는
KB 시세 다 소극적이에요. 지금 40%밖에 안 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2배 뛰었잖아요, 집값. 그렇게 그대로 반영을 해야죠. 해외는 거의 그렇게 반영합니다. 진단에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오른 것이냐. 그것은 한국감정원이라는 쓰레기 같은 통계 자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현실 인식했기 때문에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일부 지역 가격 급등이라는 표현도 잘못됐어요. 지금 수도권은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지금 대폭등한 거예요. 서울은 다 폭등이에요. 어디 할 것 없이. 그럼 일부 지역이란 말은 맞지 않잖아요. 자, 원상 회복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서울 전체 급등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이 관계자들이 뻘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다 모가지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짐 싸고 집에 가세요. 괜히 철밥통 거기 앉아가지고 일반 서민들이나 이렇게 골탕 먹게 하지 말고 능력 없으면 나가세요. 자, 규제 일변도만 강조. 좀 안타까운 것 또 하나, 규제 일변도만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매물, 다주택 매물은 말이 나왔지만 지금 암적 존재가 임대주택 사업 맞아요. 그런데 이건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누진세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이건 당연하고 지극히 헌법 합법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집 많이 갖고 있나요? 누구한테 약점 잡혔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나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김현미 장관. 나는 김현미 장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인간적인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약점 잡혔습니까? 오히려 자기 지역구 집값까지 떨어뜨리면서까지도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데 정작 잡아야 할 서울이라든가 1, 2기 신도시 다 놓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열받아서라도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활용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 생각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의지가 대단하구나. 물론 말로만 끝날까? 어차피 여러분들 기댈 곳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국토부밖에 없습니다. 누가 집값 안 잡아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주택자 혹시 계시면 주변에서 자꾸 약 올리지 않나요? 자, 카페 들어가 보세요. 실실 쪼개가면서 정부 욕하고 아주 미친놈들 많습니다. 속칭. 자, 그런 사람들 한번 크게 나는 피멍이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아니, 돈 벌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을 것이지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뭐 폭락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대깨문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집값 잡기 최고의 방법과 예상 추가 대책. 지금 1위는요 아직 불확실해요. 임대주택 사업 전면 폐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폐지를 안 하더라도 신규는 금지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새롭게 임대주택 사업하는 건 못하게 해야죠. 자, 이거 불확실하다고는 써놨지만 아마 결국은 이거 언젠가는 실시 안 하고는 못 빼길걸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몇 가지 계속 제시했던 거 지금 대통령이 말을 다 이미 했잖아요. 맥을 정확히 잡은 거예요. 목표 설정해라. 벌써 그 목표 설정에 대한 기자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유튜브에서 목표 설정하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2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2위. 자, 다주택자 보유세 누진세 적용. 이것도 약간 불확실해요. 누진세 적용해야죠. 집이 많을수록 보유세 자체를 세게 때려버려야 돼요. 자, 집 개수랑 가격, 합산 가격이랑 맞춰가지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때리는 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불확실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추진해야 할 거예요. 매물이 부족하니까. 주택거래 허가제. 자, 일일이 건별로 허가하겠다. 그러면 아마 불법도 사라지고요. 상당히 아마 집값 하락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가능성 높아요. 4위.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이건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위. 9억 이하 대출 규제. 9억 이상 대출 금지. 9억 이하가 지금 풍선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의 지금 대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9억 이상 대출 금지를 아예 전면적으로 실시할까? 아니면 뭐 10%로 확 줄일까? 아마 뭔가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대출 이 규제 이어가면요, 이제 살 사람들이 확 줄기 때문에 집값 추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전세값 뛰니까 집값 또 뛸 거다? 이거 벌써 얘기 꺼내잖아요.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자, 이 제도에서 1번, 2번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3, 4, 5번만 시행하더라도요, 충분히 집값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는 다주택자 매물을 이제 서서히 내놓게 한다면 뭐 집값은 추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때 한번 보자고요. 7월 달에 출범했네요. 자, 8.2 대책 2017년에,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세 번의 종합대책 또는 자그마한 대책이 있었는데 집값이 이렇게 시소를 하고 있어요. 높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진짜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탁상 행정. 아니, 뛸만 하면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뛰었잖아. 이만큼 뛰었으면 여러분들 웃기는 거 가르쳐 줄게요. 이만큼 뛰고 난 다음에 이 뛴 건 생각 안 하고 다시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미 지금 많이 뛴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안 뛰면 잘하는 거야.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2017년 출발하기 전에도 집값 많이 뛰었다고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2017년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죠. 자, 인정하고 2018년에도 폭등했잖아요. 또 그 시세를 인정해요. 2019년 11.6 대책 나왔는데 그 꼭지 시세를 또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국토부 관계자들 생각이에요. 생각. 자, 2020년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에요. 여기. 정말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도 있고. 그러면 2020년 1월 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2년 동안 이렇게 갈 것 같고 제 생각은 4년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던 거 최소 50% 이상은 상승폭이 50% 또는 7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진원지다. 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정책. 원래 그전에도 임대주택 사업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활성화시켰다고. 200만 호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진짜 미친 생각이에요. 여기 보세요. 신규 임대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작용이 있으면 당장 스톱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혜택만 축소시키고 있고 신규 임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정말 똥고집을 모르겠어요. 다음 보세요. 맞지 않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그대로 참조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감정원은 자,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다가 딸랑딸랑 알았어요?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앞으로 좀 더 강화하든지 폐지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되면 아까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른 나라보다 안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봐요. 그럼 그런 말 얘기가 안 나오지. 가격 하락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목표 설정에 대한 대답에서 하락시키는 게 원상복귀가 목표라고 했으니까 이제 목표 설정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폭등 시세 인정해버리고요.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 전에 폭등했던 것들은 다 잊고 지금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 이거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본인 싸다기 수백 대 얻어맞고 나서 지금부터 안 맞으면 이제 안 맞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맞았던 것들 다 기억을 해야지. 집값 폭등 후 늑장 대응 꼭 이렇게 폭등시킨 다음에 잡으려고 해요. 그동안에 게임이나 하고 있나 봐요. 다른 생각은 일치 안 하고. 내가 한번 순회 한번 하고 싶어. 국토교통부.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해요. 지 불리한 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하고 지금도 현실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집값 폭등 현실, 통계 목표 설정. 당연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집값 폭등 현실을 인정하고 떨어뜨리려고 해야죠. 그리고 통계 목표도 설정을 해야 하고요. 얼마까지 떨어뜨리겠다. 그 다음에 물량 부족도 규제만 갖고 안 되겠구나. 그럼 다주택 물량 또는 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토해내게 해야겠구나. 이걸 갖다가 정해야죠. 그러면 이 파란색 보세요. 부동산이 2017년 또는 2013년으로 환원. 이 말 진짜 무서워요. 원상복귀가 원래 2013년이에요.
지금 25억까지 간 것들 다 10억입니다. 11억도 아니에요. 15억도 아니에요. 지금 25억짜리들 다 10억이라고요. 원상복귀 10억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나마 제가 지금 2017년을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왜? 2017년은 그나마 한 16억, 17억 하거든요. 나라 망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에요. 네가 망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졌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아무튼 정확하게 좀 깨달으세요.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값 뛴 거 원상복귀할 때까지 대책 지속. 문재인 정권 집값 풍선효과 예의주시. 보유세 올리고 9억이 이하는 규제 하나. 그렇죠. 9억 이하도 지금 풍선효과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 회복해야. 문정부 초환경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급선회. 집값 안정이 아닙니다.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하락해야죠. 하락. 대통령님, 집값 폭등한 곳은 일부가 아닙니다. 아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이 말 했네요. 그렇죠. 일부가 아니라 서울 전체가 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스 할 대통령은 없고요. 답변 불가능. 자, 그런데 아마 충격 좀 받았을 거예요. 역시나 조선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조선입니다. 자, 국토부 11.6 대책 후 10억 초과 아파트값 하락세 전환. 벌써 하락세 전환, 재건축도 하락세 전환. 자, PD수첩에 나왔죠. 2020 집값에 대하여 나라가 방해도 임대소득자 특혜는 영원하다. 이거 진짜 제대로 비꼬았네요. 나라가 방해도 임대소득자 벌써 꺼내잖아요. 아니, 지나간 개도 아는 사실을 왜 국토부는 모릅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좀 그래요. 왜 임대주택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 반드시 꺼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 PD수첩, 뉴욕보다 비싼 집값. 뉴욕보다 나라는 2배 가까이 못 사는데 집값은 더 비싸. 그리고 주식은 오히려 세계 최고 저평가 상황이에요. 왜?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집값 비싼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보다 싸야 돼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장려하는 셈. 아예 지금 일요신문 정부가 장려했다고 아예 나오잖아요. PD수첩이 무슨 그 정부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3억 7천만 원이나 뛰었어요. 자, 여기 보면 OECD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지금 모 당이 이거 결사 항전에서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그 당 찍지 마세요. 종부세, 보유세 인상하면 인상 못하게 지금 하는 당이 있어요. 그런 당을 왜 찍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지금 0.87 이 뒷나라 볼 거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평단가 싼 나라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영국 어느 하나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겨우 0.87인데 캐나다에 3.13 솔직히 4배씩 올려도요 할 말 없습니다. 4배 2배는 기본이에요. 2배 올려봤자 표도 안 나요. 여기 한 아이슬란드 정도밖에 안 되기 그래도 일본보다 싸요. 자, 다시 말하지만 보유세 2배 이상 4배까지 올려도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 똑같이 적용시키세요. 그리고 문재인 부동산 종합대책 이번에 예상되는 추가 규제만 보자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규제 대상 지역 확대,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지금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병행을 해야겠죠. 설 이후에 부동산 흐름은 정부에 달렸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이렇게 분양가하고 실거래가 비교해 보니까 자, 이렇게 분양가도 올라가네요. 그런데 보통 분양가 대비 상승률 막대 그래프 보면 12%, 9%, 10%, 11%, 20% 많게는 한 45%, 50%까지 분양가에서 올랐어요. 자, 2013년 기준으로 하면 더블 뛴 것들도 꽤 됩니다. 분양가에서. 자, 서울 월별 평균 청약 최저 가점. 자, 올해 기준으로 1월달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게 지금 60.5, 63점 이 정도 되네요. 아직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안 되는데 시행되면 서울 몇 점일 것 같아요? 커트라인 70입니다. 참고하세요. 70 맞아요. 물론 집값이 나중에 추락하게 되면 이제 70이 서서히 떨어져서 60, 이렇게 50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70 맞고요. 자, 아무리 약해도 60 한 6, 7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지금 흐름대로 그대로 분양을 한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60에서 65 가까이 될 거예요. 신분당선 연장과 목동 신시가지 제가 매일 방송 때마다 호재 하나씩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호재는 여기 발표됐죠. 자, 신분당선 연장 이거 대단한 선의입니다. 광교부터 호매실까지 광교 화서 호매실 특히 이 일대가 지금 집값이 그 이전에도 선반영된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 이 일대에 좀 가까운 곳들 걸어서 한 10분 정도 있는 곳들에 집을 잡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원 사시는 분들은 엉뚱한 데 집 잡지 마세요. 그 정도 돈으로 엉뚱한 데 잡을 거라면 뭐 망포동이나 이런 데 잡을 바에는 이런 데가 나아요. 신분당선 라인이. 자, 그리고 이 위쪽도 용산부터 강남까지 이 신분당선 라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동 신시가지 보자고요. 여기 목동 종합운동장 홍익병원 이 사이에 자, 목동 쪽에 1, 2, 3, 4 그리고 오른쪽에 5, 6, 7 이렇게 해서 목동 쪽에 7개. 자, 여기 8, 9, 10, 11, 12, 13, 14까지 신정동 쪽에 7개. 역은요. 목동역, 오목교역, 도림천역, 양천구청역, 신정내거리역 이렇게 목동 신시가지 14단지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통과 전후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지금 저는 여기 목동 상당히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목동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마곡도 비싸요. 집값이. 강서구도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얘들이 그곳을 압도할 거예요. 집값을. 여기가 위치가 훨씬 좋고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얘들이 훨씬 많이 갈 거라고요. 또 대단지니까. 또 지분도 좋잖아요. 다만 지금은 조심하라고요. 초과이익 환수제 속도 혹시라도 빨라가지고 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분상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집값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해야 하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말한 원상복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서민들을 배반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 약속을 멋지게 지킬 것으로 기대하니까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